예, 안녕하십니까. 황남훈 회계TV의 황남훈 회계사입니다. 예, 오늘은 엑셀 정산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좀 어려운 주제, 그리고 회계사들이 봐도 좀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좀 쉬운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이 되는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산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고요. 정산표, 저 회계 원리 때 들었던 그 정산표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그게 뭔가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6위식, 8위식, 12식 정산표 이런 거 막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12식을 말씀드리면,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시산표가 있고, 시산표에서 수정분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오고, 이게 그 BS, PL 지금 5가지인데 이게 차변 대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열행이 나오겠죠. 열이 10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12식 정산표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이게 한 20년 전에 그 대학교 때 들었던 수업이니까 저도 옛날 사람이 된 것 같네요. 네. 뭐 집합 손익 계정 이런 것도 그때는 배웠던 것 같아요. 티 계정도 그리고 예, 그런 거는 지금은 요새는 이제 필요가 없어졌죠. 다 전산으로 하니까. 예, 자꾸 얘기를 할수록 점점 옛날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시대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산표는 이제 시산표에서 요새는 이제 수정분계도 여기 따로 잘 표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결산조정분계 같은 게 다 ERP에 반영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감사인들도 다 회사 제시 재무제표에서 취약을 하니까 수정분계 별도로 안 끊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시산표에서 BS, PL 이렇게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 예시로 지금 엑셀 파일로 설명드릴 것도 수정 문제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산표인데 시산표에서 바로 BS, PL을 가져가는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제 결산 조정 문제나 수정 문제를 넣겠다, 그럼 시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수정 문제 시트 하나 만들고 그거를 이제 차변 대변해서 요게 이제 또 그 이제 차변 대변을 한 줄로 이렇게 나열을 했네요. 뭐 두 줄로 할 수도 있겠죠. 네. 차변 계정은 차변에, 대변 계정은 대변에. 아니면 이거 한 줄로 넣으면서 대변 항목을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SAP가 그렇게 돼 있는데 SAP처럼 이렇게 하면 한 줄로 깔끔하게 뭐 표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너무 전산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수정 전, 결산 조정 문계, 수정 후 이렇게 해서 이 수정 후를 BSP로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 간 이동, 요거 단축키 컨트롤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유용하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공지용 재무 상태표를 보시면 몇 가지 또 단축해 왔습니다. F2, F2하고 ESC 하면 취소, F2 하면 수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 2, 3 이거를 그냥 F2를 안 누르고 만약 1, 2, 3, 4, 5, 6, 1, 2, 3, 4, 5, 6을 입력하고 싶으면 이렇게 입력하면 힘들죠. 이 상태에서 F2를 누르고 4, 5, 6만 입력해도 되죠. F도 많이 쓰인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는 하고 그러니까 컨트롤 물결 하면 이제 수식 들어간 걸 다 이렇게 보여줘요. 네, 그러면 지금 합계 걸린 거 말고는 다 수식으로 가져오고 있네요. 이 시산표 시트에서 다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하나 컨트롤 왼쪽 꺽쇠, 왼쪽 대괄호 왼쪽 컨트롤 왼쪽 대괄호를 누르면 이 참조되는 셀로 이동을 합니다. 요 현금 비용거청 자산 요걸 갖고 왔네요. 요거를 저는 이제 이게 연결 시스템에서 그냥 내려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왜냐면 연결 시스템이 한번 가공이 되다 보니까 공시용 계정으로 이렇게 대그룹이
상위 계정이 묶여 있는 게 있어서 요거를 좀 활용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SAP를 쓴다 아니면 다른 ERP를 쓴다 그러면은 뭐 써니프나 뭐 다른 걸로 가져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현금 현금성 자산. 돌아가는 거는 그겁니다. 여기서 꺽쇠, 컨트롤 꺽쇠로 참조를 갔다면 돌아가는 거는 F5 이동 옵션을 누른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누르면 바로 직전으로 돌아갑니다. 컨트롤 해서 만약에 이렇게 갖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현금 현금성 자산이니까 서미프 한번 써볼까요? 서미프 뭐 시가 현금 현금성 자산 그리고 결과는 동일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ERP, 뭐 더존이라든지 SAP에서 갖고 온다면 서미프로 아니면 다른 키값을 넣어서 가져올 수도 있다. 대신 뭐 이번 분기만 결산할 거 아니고 계속 결산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좀 손이 덜 가도록 작업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IFRS 재무제표여서 좀 간단합니다. 항목들이 간단하고 그래서 이제 시상표에서 갖고 왔다. 힘계산서도 마찬가지겠죠. 컨트롤 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수식, 뭐 주총익이라든지 영업이익 이런 건 다 이제 차감하는 걸로 수식이 들어가 있지만 그 각각의 항목들은 갖고 가는 시상표에서 여기가 그 한 줄로 넣었다 보니까 배경 계정은 마이너스 넣어줬네요. 이렇게 하면은 한 줄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회사서도 다 시장 정보에서 갖고 온 거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자본 변동표도 다 시장 정보에서 요거는 이제 그 손익 같은 경우는 손익계산서에서 갖고 오고 배당이 있다면 그거는 뭐 피인을 해줘야 되네요. 여기는 배당은 없었고 간단해서 이제 뭐 유상증자라든지 자기주식 취득이 있으면 또 반영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요거 정산표 사실 정산표 원래 뜻은 요 손익계산서까지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정산표를 만들면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을 다 한 시트로 만듭니다. 그게 좀 효율적이겠죠. 왜냐면 다 시단 정보를 갖고 와야 되는 것들이다 보니까 정산표를 또 영어로 하면은 이게 워크시트거든요. 이게 작업하는 시트가 저희가 실제 재무제표 이제 주석까지 작성할 때 그래서 요 시트 엑셀 시트로 해서 활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현금흐름표는 여기서 설명드리기엔 너무 내용이 많고 요거는 한번 제가 요 현금흐름표 이론과 작성에 대해서는 그 유튜브 동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되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앞에 좀 딴소리가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 13화였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검증판에서 다 갖고 왔고 또 검증판도 뭐 현금 흐름 정산표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뭐 현금 흐름 그 도서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어찌됐든 그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전에 촬영했던 그 동영상 파일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주석 자료들 주석도 IFRS 같은 경우는 이 손익계산서 이제 재무제표 본문이 되게 간단하다 보니까 주석으로 좀 상세히 다 기술을 합니다. 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조차도요. 이제 뭐 보유현금, 뭐 요구불예금, 당좌예금 있고 이런 것들은 값잘 해버렸는데 아마 이게 그 ERP에서 갖고 온 게 아니고 연결 시스템에서 갖고 오다 보니까 이제 바로 또 이게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값잘 한 것 같긴 하네요. 대부분은 이제 그 시산표 만약에 그 ERP 시산표에서 갖고 왔다면 그것도 다 수식을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요건 다 수치 걸렸으니까 한번 설명드리면, 매출 채권, 이거는, 그러니까 시산표도 있어야겠네요. 그, IFRS 주석을 작성하려면,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거죠, 매출 채권은. 수금은, 이것도 19, 20, 19, 20. 배송 충당금까지 있고, 수금은 뭐, 비유동으로 되는 거니까 장기 매출 채권으로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장기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 하나, 이렇게 이것도 이제 두 개 가져왔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주석도 이 시상표에 수식을 물려놓으면 이렇게 끌려옵니다. 근데 뭐, 못 끌려오는 것도 있죠. 뭐 태충, 퇴직급여 같은 경우는, 확정급여 채무 같은 경우는 뭐 계리평가 보고서에서 내용을 가져와야 될 수도 있고, 볼까요? 법인세도 좀 어렵죠. 네, 그리고 이제 특수관계 기타 거래, 우발사항 및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이런 것들은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이런 것들은 별도 시트에서 좀 작업을 해야 됩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거는 별도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은 주석도 그 시산표에서 갖고 올 수가 있다. 보면 편하다. 이 부분도 언젠가는 AI로 대체가 되지 않을까요? 엑셀로 된 작성한 것도 되게 편한데 더뭐 프로그램으로 하든 아니면 AI가 하든 대체될 더 쉬운 방법으로 대체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좀 그런 거 보니 만약에 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으면 저도 좀 계속 공부는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번 시간은 뭐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여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제가 요새 이제 헬스도 좀 시작을 했는데 기본 운동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뭐 레그컬, 뭐 레그 프레스 뭐 이런 거 간단한 기구로 하는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중요한 것 같아요. 회계도 그런 것 같고요. 기본부터 이렇게 다져 나가야지 나중에 더 힘든 뭐 데드리프트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약간 회계 PT 트레이너가 된 것 같네요. 어쨌든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긴 시간 동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